우리가 지금까지 이차함수 표준 형태, 즉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모양을 먼저 배웠던 거는 이 모양을 보고 바로 그래프로 변형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차함수를 그리려면 개형에 대한 정보,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와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읽어주고 거기에 이제 y절편을 찍고 그림을 그리자 해서 연습을 여태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을 완전제곱식을 계속 전개를 해서 이렇게 쭉 풀어헤친 형태를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너희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 모양을 많이 줄 거고, 얘를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 우리가 근데 이 상태로는 그림을 아주 대략은 그릴 수 있지만 정확히 표현을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꼭지점이랑 알 수 있는 모양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여기를 하려면 배경이 돼야 되는 부분은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 필요한 숫자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우리가 해왔었잖아.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쓰일 거야. 여기에서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거는 전혀 없고, 그래프를 아무리 이렇게 외워도 식상에서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로 적용하면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좀 기억하면 좋은 건, 우리가 y절편을 구할 때 x에다가 0을 집어넣잖아. 그래서 x에다가 이 식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도 0, 이쪽도 0 되면서 y가 그냥 c가 나와서, 당연하게 이 개형에서는 끝에 있는 이 c가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알려줘. 즉 y절편에 대한 힌트를 바로 얻을 수가 있다가 이 개형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x축과의 교점 찾을 때 우리가 y에다가 0을 넣으면 되는 이유는 y축 찾을 때랑 똑같은 원리로 y축이 x좌표가 다 0이기 때문에 x에다 0을 집어넣고 y절편, x축과 교점, 즉 x절편 찾을 때는 y가 0인 곳이기 때문에 y에다 0을 넣고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표준형, 일반형 아래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 변형을 해주는 과정을 이제 숫자로 익힐 건데, 항상 x제곱 앞에 개수는 떼내고 시작을 할 거라 2로 못 꺼냅니다. 2로 y는 2 가로 열고 x제곱, 분배 법칙의 반대를 하는 거죠. x제곱, 얘까지 전부 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끝나겠죠?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서 가로를 크게 한번 닫아버리고 뒤에 있던 플러스 5는 그냥 바깥에다가 붙여요. 그러고 나면 이 안이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려면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개수가 1인 걸로 이미 맞췄기 때문에 이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뒤에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y는 x 플러스 2 뭐 이런 식한테 마음대로 우변에 플러스 1 이렇게 추가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1이 필요한 경우 뒤에다가 이렇게 1을 빠꾸시켜준다 생각하면 식은 변형이 됐지만 내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추가한 게 없는 거잖아.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꿀 거야. 그럼 여기는 2의 절반이 마이너스 1이고 뒤에 제곱이 추가되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세 놈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뒤에 다시 1을 빼줘요, 살짝. 이러면 실상으로 우리가 추가한 숫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류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요 세 놈, 나는 목적이 완전제곱식이었으니까 요 세 놈은 완전제곱식으로 묶을 거고, 얘는 가로 바깥으로 꺼내줄 거예요. 그럼 2 괄호 열고 x-1의 제곱으로 변경되면서 분배 법칙해서 나온 거고, 얘네 3명. 얘랑 얘도 분배 법칙해서 마이너스 2로 나와야 됩니다. 너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야. 꼭 분배해서 나와줘야 돼. 그래서 개수에 따라 저렇게 바뀐 상태로 나오게 되고, 뒤에 있던 플러스 5를 그대로 추가시켜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꼭지점이 1,3이고 아래로 블록의 개형으로 그림을 바로 그려줄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y축 교점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뭐 연습 삼아 얘도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이번엔 개수가 1이니까 묶어내도 티는 안 나. 1로 묶었어. x제곱 플러스 2x. 상수항은 항상 뒤통수에다 그냥 왕따 시켜버리고,
여기에서 또 절반의 제곱이 1이니까 플러스 1을 추가해야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겠죠? 1을 마음대로 추가하면 안 되니까 뒤에 다시 1을 살짝 제외시켜주고 빼낼 때 주의. 얘네 3명 먼저 묶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앞에 1이 숨어 있으니까 얘네들 마1, 마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로 표준형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y축과 교점 먼저 구해볼 건데 y축 교점, 즉 얘는 y절편 찾으라는 뜻이지.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0, 0,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꼬리가 의미하는 게 y절편이더라. 그래서 y축과 교점은 0,3이다. x축 교점은 말 그대로 y에다 다시 0을 집어넣을 거야. 왜냐면 x축은 y 좌표가 다 0이니까 몇 콤마 0 이러니까 y가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 돼버렸어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x가 마3이거나 아니면 x가 1이다. 그러면 x가 마3일 때 y 0이고 1일 때 0이란 소리니까 x축과 만나는 좌표는 마3, 0과 1, 0이다. 이렇게 x축 교점은 y에다 0을 넣어서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기까지 보면은 2차 방정식의 해잖아. 원래 우리가 이거 먼저 배웠었잖아. 2차 방정식의 해가 곧 x축과의 교점이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가 항상 2개로 있진 않고 2개이거나 1개이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거 똑같이 얘가 2개일 때는 x축과 교점도 2개고 1개일 때는 딱 1개고 없을 때는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 값은 x축과의 교점에서 나타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 여러 번 좀 반복해서 개념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꼭지점 좌표 찾고 나면 추계 방정식은 원래 찾던 대로 가볼 건데 이번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떼고 x제곱 두 번째까지 묶어내면 마이너스 4x 가로 크게 닫고 이 바깥으로 마이너스 2 빼버려요. 그러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4의 절반의 제곱인 4가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4를 슬쩍 다시 빼줍니다. 마이너스 가로 열고 요맨치 x-2의 전체 제곱으로 빠지고 얘랑 다시 분배 법칙해서 플러스 4로 나와요. 여기 주의해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럼 꼭지점 좌표는 2,2고 추계 방정식은 x좌표를 따라 x는 2가 되겠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저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도대체 원래 있는 꼭지점이 0,0이었던 이 원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는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기에 이렇게 돌아갔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는 평행이동에서 꼭지점을 찾는 게 편하다라고 했으니까 저 준 그래프의 꼭지점을 먼저 찾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꼭지점을 찾아보면 y는 묶어도 티가 안 나는 1, x제곱 마이너스 2x 가로 크게 닫고 뒤에 5 빼요. 절반의 제곱이 1이기 때문에 1 추가 마이너스 1 슬쩍 빼주기 요렇게 세는 묶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1 곱하기 마일 마이너스 1로 분배 법칙해서 나오고 뒤에 플러스 5 추가겠죠. 그러면 얘 꼭지점 좌표가 1,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형의 그래프에서 당연히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꼭지점을 찾아서 평행이동하면 이게 연습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됐다면 아마 이렇게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교점을 찾아볼 건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 즉 a랑 b를 찾을 거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도 찾을 건데 y축 만나는 점의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6이겠죠?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C는 우리가 겉보기로 쉽게 y절편을 찾아낼 수가 있고 x절편은 x축이 y가 0인 곳이니까 y에다 0을 대입하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의 0이 되는 x의 위치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겠죠? 그럼 x좌표는 마이너스 6이거나 x좌표가 1일 때 y가 0이더라 라는 소리니까 마6, 0과 1, 0에서 만나겠죠. a랑 b 중에 누가 마6이고 1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5라는 것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 합하면 마이너스 1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x축과의 교점이 곧 해다라는 것만 진짜 잘 연결을 해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의 최고봉이겠죠? 내가 얘를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이제 첨삭을 해볼 건데, 꼭지점에 영상을 듣는 친구들 영상을 멈추고 자기가 원형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이동이 된 건지, 꼭지점은 뭐고 y절편은 뭐고, 또 어디일 때 증가하고 어디일 때 감소하는지 y절편 찾아서 그림도 그려주시고 지나가는 사분면도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 추계방정식도 적어보고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위에다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의를 꼭 듣고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풀었으면 다음을 보면 되겠죠? 자, x제곱 플러스 2x 가로 열고 닫고 마이너스 2는 뒤에 빼고 플러스 1 추가 마이너스 1 슬쩍 빼고 이렇게 셋 x 플러스 1의 제곱 앞에 숨어있는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서 뒤에 있는 놈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갔네요. 그래프는 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고 y절편은 x에 여기다 0 넣어서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꼬리인 마이너스 2를 보면 되겠죠? 여길 지나가요. 그럼 아래로 블록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겠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1이고 아래로 블록이면서 원형의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일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3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또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칭축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서는 떨어지고 있죠. 감소. 오른쪽에서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한번 문제를 통해서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블록이라고 했어. 아니, 아래로 블록이야. 여기 앞에 개수만 봐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 1, 마3이 아니라 마일, 마3이겠죠? 추계방정식은 x는 2가 아니라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마일보다 큰 쪽, 즉 마일 기준 오른쪽 보라는 거죠? 증가하고 있네요. y값도 증가. 답은 4번. 5번, 원형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이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답은 4번이네요. 얘를 제대로 풀 수 있으면 우리가 2차 함수 표준형과 일반형을 통틀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프 그릴 때 y절편 꼭 찍는 거 습관처럼 들여야 몇 사분면 지나는지 물어볼 때 또 그것도 틀리지 않게 풀 수 있겠지. 그래서 4-1을 풀 때도 이렇게 쭉 모든 정보들을 다 기입한 다음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이런 그래프를 주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건지는 대충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A랑 B랑 C 중에 A랑 C는 다 완벽히 알고 있는 거다. 이거 개수잖아, 개수. 개형 알려주는 정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뭐 폭이 어떻게 넓어지는지 좁아지는지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방금 전에 배웠다시피 C의 역할은 y절편이고, 그럼 도대체 b의 역할은 뭐냐는 거지, b. 근데 문제에서 보통 대칭축을 외워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칭축을 구할 때 2차 함수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내서 하잖아. 그래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대칭축이 항상 개수로 따지면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주는 게 좋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A랑 B의 부호가 일치한다면, 즉 A가 양수인데 B도 양수야. 그러면 대칭축의 위치가 Y축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돼. 왼쪽. 그리고 부호가 다르면 대칭축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이다라고 외워주면 되고, 이 B가 주는 힌트는 대칭축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겠죠? 그래서 A랑 B랑 부호가 다르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진짜 있는지 한번 위에 우리가 풀었던 예제로 확인을 해볼게요. A가 양수 1이죠? B도 양수야. 그럼 부호가 같으니까 Y축보다 왼쪽에 대칭축이 있어야 돼. Y축보다 왼쪽에 대칭축 위치하고 있지? 하나만 더 확인해볼까? 자, 대칭축 X는 2죠. 그러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놈이네. 그러면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 돼. A 음수고 B의 양수죠? 그러니까 부호 다르니까 오른쪽에 있네요. 그래서 A가 알려주는 건 개형, B가 알려주는 건 대칭축의 위치를 A와 비교해서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 C가 알려주는 건 Y절편이다. 저 세 개의 부호만 대충 알아도 우리는 그림을 대략적으로는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호를 보고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 보시오. A는 일단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러니까 양수. 그러면 A랑 B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보려면 대칭축의 위치를 봅니다. Y축 기준 왼쪽이죠? 부호 같아요. 그럼 A, B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뭐 음수던 양수던 곱했을 때 양수겠죠, 당연히. 근데 A도 양수니까 B도 당연히 양수다. 부호 같다. Y축과의 교점, 즉 Y절편 뭐라는 거지? 여기서 C는 Y절편인데 Y절편이 결국 Y축과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C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프에서. Y축과 만나는 위치. 근데 0보다 위쪽이잖아. 그러니까 C도 양수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밑에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프. 기본 형태의 부호 보니 A, B, C 모양 똑같네요. 여기가 뭐 부호가 바뀌면 또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지. 자, 일단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네. 근데 대칭축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A가 음수이므로 B는 당연히 반대, 양수겠죠? 그래야 대칭축이 오른쪽. 그래서 B는 양수, 둘이 곱하면 음수. Y축과 교점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그래프에서 여기와 만나고 있죠? Y축보다 위쪽이니 Y절편인 C의 좌표가 여기라는 소리고 C는 음수입니다. 얘도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A, 아래로 볼록이네요. 양수. 그럼 B가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살펴보니까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네? 그럼 B는 당연히 음수여야 돼. 부호가 달라야 오른쪽. 그 다음 C, Y절편. 만나는 위치 보니까 음수 쪽에서 만나죠. 그래서 C는 음수입니다. A는 양수고 B는 음수고 C는 음수인 번호 3번이 정답이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 형태 항상 이렇게 A, B, C가 아닐 수 있어. 어렵게 조금 더 바뀔 수 있고요. 5-2번 같은 거 한 번 더 보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A, B, C 부호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얘예요. 일단 A는 양수, 아래로 볼록이니까 맞죠? 대칭축이 왼쪽이니까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B도 양수가 맞고 Y절편도 양수니까 얘도 맞아.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 양수가 3개니까 전부 다 얘 같은 경우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건데 대개는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 뭐 예를 들어 얘는 4번이다 골랐다? 근데 얘를 보니까 A는 양수고 양수끼리 빼고 더했을 때 무조건 막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 알 수가 없다. 음수가 2개여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뭐 플러스 5다 해버리면 결과물은 양수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여기를 아주 잘 봐야 돼요. 자, X에다가 만약에 내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이 식에 X1을 집어넣으면 Y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버려요. 즉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1일 때 Y좌표인 F1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일 때 이 이차함수는 여기를 지나가죠? 양수네요. 즉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소리야. 근데 0보다 양수 쪽에 있으니까 양수인 거고, 그럼 얘는 X에다가 B 부호를 보니까 음수로 바뀌었지? X에 마이너스 1을 이번엔 넣으면 여기 A, 마비, 풀C 이렇게 바뀌어요. 즉 얘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Y값, 마이너스 1에서 이 그래프의 Y값은 음수네요. 그래서 얘는 음수가 맞아요.
이렇게 4번, 5번처럼 길게 늘어진 형태가 나오면 얘를 그래프를 보면서 함수값이 어떨 때 나오는 함수값인지를 예측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강 한번 보자. 조건. A는 양수고 B는 양수고 C는 음수래. 그래프 개형, 못 바뀐 부분 없으니까 잘 보면서 해볼게요. 자, A가 양수예요.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겠죠? 그럼 4번, 5번 탈락. 그리고 B는 양수네요. 그러면 A랑 B가 부호가 같으니까 대칭축이 왼쪽에 있네, 왼쪽. 대칭축 표시, 왼쪽 합격, 오른쪽 탈락, 왼쪽 합격. 1번 아니면 3번이겠네. 근데 Y절편이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Y축과 만나는 교점. 음수, 합격. 정답 1번. 보니까 양수. 얘는 C가 양수인 놈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부호만 알려줘도 이렇게 대강, 뭐 정확한 얘가 몇 콤마 몇이고 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몇 사분면 지나가는지는 대충 알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오늘 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배웠어요. 이제 생각이 쑥쑥 7번 그래프 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본 뒤에 한번 풀이 확인해 보세요. 자, 다 풀었나요? 자, A가 양수예요. 왜냐? 1차 함수에서 A는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A는 양수. 다음 Y절편 보니까 Y축이 음수랑 만나고 있죠? B는 음수네요. 이 힌트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해. 이번엔 보니까 개형 알려줬네. A가 1이니까, 개형을 정도 알려주는 정보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5번이나 4번은 애초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얘네들이 x제곱 앞의 개수랑 x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잘 보고 풀어야 돼. 그럼 얘가 양수지, 1. 근데 얘가 또 양수란 말이야. 그럼 대칭축의 위치는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왼쪽에 있어야 돼요. 얘 왼쪽, 얘는 정답. 얘도 왼쪽, 정답. 얘는 오른쪽, 얘 틀렸네. 얘도 제외. 그 다음 B. 여기서는 맨 꼬리가 B네,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B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니까 Y절편이 음수란 소리죠.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를 살펴봐요. 얘는 Y 좌표가 0보다 크고 얘는 음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제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이렇게 연관돼서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더 어렵게 나오면 뭐 여기를 -ax -b 뭐 이런 식으로 어렵게 주면서 부호를 추측하기가 조금 더 힘들게 까다롭게 해준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까지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숙제를 말해주자면 이번 시간 숙제는 개념책, 지금 진도 나간 책 148페이지부터 153페이지고요. 그리고 연산책은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 그리고 묶음 프린트, 2차 함수 묶음 계산력 프린트를 하나 받았을 거예요. 계산력 프린트는 1번 프린트만 해오면 됩니다. 이거 총 3개가 숙제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데일리 테스트를 생략할 거라서 다음 주에는 데일리 테스트 대신 워크북 먼저 푸시고, 그리고 강의 듣고 시간이 남으면 워크북의 맨 뒤쪽을 보면 서술형 훈련하기 그리고 문장제 플러스라고 있어요. 워크북 맨 뒤에 그게를 순차적으로 앞에부터 각자 비어있는 공간을 좀 많이 풀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